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원가로 가져오는 철수와 영희 두 명의 셀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철수는 이 상품으로 마진율 30%를 남기고 있고, 영희는 광고비를 많이 써서 이 상품으로 마진율 15%를 남기고 있어요. 그럼 이 두 명 중에서 누가 더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? 만약 머릿속에 잠깐이라도 철수라는 생각이 바로 드셨다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추구해야 될건, 로켓크로스 하시는 초보분들은 마진율이 낮아서 고민 많으시죠? 그래서 유튜브 보시다 보면은 뭐 마진율 30%, 40%, 뭐 광고 효율 1000% 이런 썸네일에 이끌려가지고 영상을 클릭했던 적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. 그런데 막상 그런 영상을 클릭해서 보면은 마진율은 우리가 그 상품의 원가 구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실인지 파악하기 어렵고, 광고 효율은 효율만 딱 떼서 보면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광고 효율이 아무리 1000%, 2000% 나왔다 하더라도 광고비를 얼마나 썼으며 그 광고비로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, 그리고 얼마나 남았는지가 같이 나와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판매가 3만원짜리 상품이 있고, 얘를 매출 최저가 광고로 목표 광고 효율을 2000%로 세팅해서 이제 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럼 광고비는 거의 소진이 안 될 테고, 이 상황에서 구매가 만약에 한 개만 일어나게 되면은 광고 효율이 1000%, 2000%가 찍히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? 광고 효율만 높지 판매량은 안 따라오니까 유의미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, 판매가 10만원 이상 비싼 상품을 올려놓고 광고를 집행하게 되면은 광고 효율은 광고비 대비 광고 매출액이기 때문에 광고 효율이 매우 높게 나와요. 또 예를 들어서 광고비 1만원을 써서 A 상품과 B 상품 각각 한 개씩 팔렸다고 가정할 때, A 상품의 판매가는 3만원이고 B 상품의 판매가는 2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 A 상품의 광고 효율은 300%가 나올 거고, B 상품은 2000%가 찍히게 됩니다. 이때 광고 효율만 캡처를 해서 보면은 2000%가 엄청 좋아 보이는데, 만약 3만원 상품의 원가가 1만원이고 20만원 상품의 원가가 18만원이라고 하면은 판매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뺐을 때 3만원 상품이 훨씬 많이 남을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원가가 판매가 대비 30% 이하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광고로 한두 개 팔렸을 때의 효율은 의미가 없어요. 광고로 100개, 200개, 300개 팔렸을 때도 같은 효율이 유지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.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 상품의 판매자가 돼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죠.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, 이게 단편적인 높은 광고 효율, 마진율에 너무 혹하지 마시고, 어떤 사람이 주장을 했으면은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, 그리고 근거가 타당한지를 살펴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는 의미입니다.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이게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원가로 가져오는 철수와 영희 두 명의 셀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철수는 이 상품으로 마진율 30%를 남기고 있고, 영희는 광고비를 많이 써서 이 상품으로 마진율 15%를 남기고 있어요. 그럼 이 두 명 중에서 누가 더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? 만약 머릿속에 잠깐이라도 철수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높은 마진율이 아니라 높은 순수익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만약 철수는 매출이 1000만원이고 영희는 매출이 50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철수의 마진율은 30%니까 300만원을 남긴 거고, 영희는 마진율이 15%니까 750만원을 남기고 있는 거죠. 영희가 철수보다 마진율은 절반밖에 안 되지만 사업은 2배 이상 잘하고 있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결로 여러분들이 진짜 질문 많이 하시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, 전체 매출 대비 광고비를 얼마 정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.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매출 대비 광고 비중이 높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거, 광고비 비중이 낮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깔려 있는 것 같은데, 제가 앞서 꼭 기억하라는 게 뭐였죠?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거는 순수익의 극대화예요. 순수익의 극대화. 광고 비중이 매출 대비 매우 높아서 전체 매출의 마진율은 낮더라도 결과적으로 순수익을 많이 남겨야 된다는 말이에요. 심지어 저는 매출 1억에 광고비를 많이 써서 전체 마진율이 15%로 1,500만 원을 남기는 게, 광고비를 적게 써서 매출은 5천에 전체 마진율 30%로 1,500만 원을 남기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남기는 거는 1,500으로 똑같지만 저는 매출 1억이 더 좋다고 하는 이유가, 우리가 하는 게 온라인 유통이기 때문이에요.
사실 여기에는 세 가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첫 번째, 유통에서는 판매량이 깡패예요. 매출 규모가 크면은 공장이나 도매처에서 물건을 더 많이 주문하게 되고, 그러면은 사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협상력이 이제 생깁니다. 지금은 마진율 15%지만 규모를 키워서 원가를 낮추면은 나중에는 마진율 20%, 25% 이렇게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이제 주도권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. 반면 적게 팔면서 이게 고마진만 고집하면은 평생 그 원가 그대로 받아와야 돼요.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시장에 경쟁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격 싸움에 들어가면은 그 시장을 이제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. 두 번째는 바로 노출량인데요. 쿠팡은 잘 팔리는 물건을 더 잘 팔리게 밀어줘요. 이 말은 판매량이 많을수록 내 상품 관련 많은 키워드에서의 노출은 물론이고 비검색 영역에서도 다른 상품을 클릭한 고객한테 내 상품을 밀어줍니다. 그래서 일정 부분 광고비를 써서라도 판매량을 늘려놓으면은 판매 지수와 리뷰가 쌓여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광고를 조금 줄이더라도 이게 상위 노출이 유지된다든지, 아니면 광고에서의 수익은 작지만 자연 매출에서의 수익이 커지면서 총 판매 수익은 커지는 구조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바로 자본시장으로의 진출입니다.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 물건 파는 수익을 넘어서 이게 자산을 불려야 하는 시점이 오거든요. 이때 매출이 크고 통장에 들어왔다 나가는 돈, 즉 캐시 플로우의 규모가 크면은 은행이 이게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. 매출 5천만 원짜리 사업자랑 매출 10억짜리 사업자가 나중에 공장이나 사업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부동산을 이제 매입하려고 할 때 대출을 한도나 금리 조건이 같을까요? 바로 천지 차이입니다. 높은 매출 규모는 이게 든든한 이게 성적표가 돼가지고 더 큰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주고, 결국 우리는 이제 단순 판매자가 아니라 자본가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이게 사다리가 될 수 있어요. 자,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초보셀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뭐 마진율 40%, 뭐 광고 효율 2000% 이런 숫자에 기죽거나 현혹되지 마세요. 그건 그냥 보여주기 좋은 숫자 노름일 때가 많습니다.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높은 마진율, 뭐 높은 수익률, 광고 효율이 아닌 절대 순수익을 높이는 거라는 걸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